안녕하세요. 환경사범 어, 앞 시간에 이어서 바로 또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대기 환경에 대해서 처벌을 관련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과실로 인하여 기준치 이상의 배출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한다. 자동차 배기. 또 하나는 공장 굴뚝. 공장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많죠. 배기오염. 이 공장 굴뚝에서 어느 정도의 배출되는지 가스의 흐름이 안정되어 균일한 농도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채취하면 되겠죠. 요즘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 찍고 드론으로 단속합니다. 되게 단속하기가 쉬워졌어요. 드론 때문에. 악취 발생의 물질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 이 무단 소각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 무단 소각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서 이제 폐 비닐이라든지 또 일반 기업체에서 무단 소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단 소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까 밤에 몰래 몰래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자동차 매연 단속은 차고지가 있잖아요. 자, 버스 차고지. 차고지에서 회차, 회차하는 즉시 바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즉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기오염 방지 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보일러가 있다면 보일러가 세대라고 그러면 한 대만 가동하여 올 경우 가동 중인 것, 이 가동 중인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동하지 않는데 측정이 되가 안 되겠죠. 가동 중인 데서 해야만 올바르게 매연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단속을 할 때 매연량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채취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채취하려면 방금 말한 대로 공장 굴뚝에 균일하게 흘러나오는 곳, 매연이 균일하게 흘러나오는 곳에서 채취해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차했을 때 채취해야 되고 보일러는 가동하고 있는 보일러를 채취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 폐기물도 많이 버리죠. 폐기물 많이 버리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요즘에 남의 땅을 좀 빌려주면 그 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를 돈 받고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채우는데도 몇십억 들어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버려서 묻고 이거 하는데 몇십억 듭니다. 그리고 한 번 오염된 그 땅은 완전히 망가지죠. 그 땅이 복원되는 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놓고 하는 경우 이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A씨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17년까지 경북 영천시에 있는 비소유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다가
폐광 물류 220톤을 버려둔 채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201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조치, 이걸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켰는데, 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도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서 해당 폐기물 대부분 처리했는데요. 이 A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그래서 상습범이죠. 이 정도면 상습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조금 함부로 빌려줄 거 아닌 것 같아요. 땅을 함부로 잘못 빌려줬다가는 너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렇게 땅을 빌려줄 때는 뭐 할 건지 거기 땅의 용도에 맞게 빌려줘야지, 용도에 맞지 않게 빌려줬다가는 큰 어려움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할 때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맞죠? 처벌되죠?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재활용할 때는 오염이 많이 되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니까 재활용할 때도 신고해야 되겠죠. 왜냐면 폐기물은 폐기해야 될, 폐기물이라는 거는 적법한 용도가 끝나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허가 없이 폐유를 매수하거나 판매한 경우, 당국에 신고 없이 폐 타이어를 수집하여 재생 타이어를 생산한 경우, 기름 걸레 등을 일반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소음 문제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소음이 되게 많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 공사하나 보다, 시끄러운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참지 않죠. 화성시 남양읍 리젠시 빌란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리젠11 건설 등에 따르면 남양리의 2310번지 일대 부지에 25,352평방미터에 380세대 7개 동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어, 리젠 시빌란트 아파트를 짓기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건설사가 이 집안이 연약하다 보니까 강도를 좀 높이려고 콘크리트 파일 기둥 말뚝 560개, 이 560개 기둥을 땅에다 박는 거예요. 자, 기둥을 박을 때 그냥 들어갈까요? 땅 속에 박아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천공기로, 일단 천공기로 땅을 파낸 뒤에 콘크리트 파일을 세워서 항타기로, 이 콘크리트 파일을 했고 항타기로 때려 넣습니다. 빵, 빵, 빵. 이 굉음이 어마어마하죠. 땅땅 때리니까. 이 때문에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대양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공사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 100m라면 정말 가까운 거리죠, 그죠? 아파트 공사장 100m면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이 내안의 2차 아파트 주민들은 이 소음과 진동으로 하루 종일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560개를 막 땅땅땅 하면서 박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공사하려는 분들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일정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보상은 좀 얼마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들은 화성시청 민원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소음 및 진동 피해 관련 민원을 10여 차례나 제기를 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이 대양초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사장 소음, 진동, 이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 대응책을 강구되어 있다.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 된다. 현행 우리가 지금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이 소음 진동 관리법엔 오전 7시,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공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사하더라도 소음이 65dB를 넘어서 안 됩니다. 65dB를 넘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65를 넘어서면 너무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 시환경지도과는 공사장을 방문해서 소음, 진동, 저감 대책 등을 점검했고 또다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법정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을 나서겠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소음 피해는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 선보상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인 조치다. 시끄럽다고 해서 가면 측량을 하면 조용히 하겠죠, 또 그죠? 올바른 의지가 처벌할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음 진동 관리법을 보면 이 소음이란 거는 기계나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진동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으로 인해서 강한 막 흔들림, 막 집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림, 진동. 소음, 소음과 진동 배출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로 환경 불용이 저하는 것들 말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 대상인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륙할 때 하고 소음이 나죠. 소음. 진동은 안 납니다. 소음만 난다. 항공기의 소음만. 공장이나 건설은 소음과 막 흔들리죠. 진동이 나죠. 교통 및 생활도 소음과 진동이 납니다. 단지 유일하게 항공기는 소음만 잡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한번 볼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자, 화학물질관리법상 사용 금지된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전용 운반 차량이 아닌 자, 화학물질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전용차가 따로 있어요. 근데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컨테이너에 실어서 달렸다면 큰 위험이죠.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우리나라 법적인 소홀히 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소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이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5년간 유독물질인 농약 원재료 475.5톤 이것 중에 대부분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을, 원래 농약은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나 농촌 어떤 그런 농약인 점을 감안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더라도 화공, 유해화학 물질은 유해화학 물질을 통해서 운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농약의 원재료는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 차량을 통해서 제조사로 운반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 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재는 17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쓰고 있는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는 헤판, 디메토에이터, 디메토에이트 등 6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재를. 해당 물질은 관리법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서 모든 용도, 모든 용도 같은 경우에 이 도로에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이 사용이 금지된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이 유일하게 농약으로 빠지는 농약 원재는 화학물질관리법 3조 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촌진흥청이 소관하는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 원재 운반 기준도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농약 원재가 유독한 금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농약 등 원재 취급 제한 기준에 운반 차량을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서 앞으로 농약 원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유해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운반하는 차량을 통해서 운반하도록 꼭 법적인 미비점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2년 동안 8시간 기술해야 되고,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차량의 개인 보호장구, 방제약품, 방제장비 비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운반 적합성 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고 의무해야 되고, 유해화학 물질 운반 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부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약 원재 운반 차량에 대해서 단순히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고, 과속 시 차량 전복 시 예방 교육, 운반 계획서만 휴대하도록 하는 등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제조사와 운반업체는 이러한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유해화학 물질 일반 컨테이너를 실어서 운반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화학사고의 20%가량이 운반 중 차량이 전복되거나 교통사고로 적재함이 실렸던 유해화학 물질이 유출돼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이 시한폭탄이 돌아다닌다고 보면은 큰 문제인 거죠. 자, 화학물질관리법 한번 볼게요. 화학물질이란 건 뭐냐면 원소나 화합물, 그의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정지한 것들을 화학물질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해를 주는 거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에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해 화학물질이랍니다. 사고 대비 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 독성,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큰 거를 사고 대비 물질로 빼놓은 거죠.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고 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지 물질이 뭐냐면 위해성이 꼭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하는 법률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금지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물질, 또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또 폐기물 오염,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과 단속 부분 이런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무단 방류,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탐정이나 또 배우는 사람으로서 또 경찰로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던 간에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된 물질, 폐기물, 대기오염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고 관리하고 관심 갖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든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지위고와 누구든 막론하고 관심 있게 보고 어, 잘못된 것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 의무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